지금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솔직히 지금 지갑에 손 한 번 얹고 생각해 보세요. 매달 나가는 보험료 아깝다고 느끼신 적 한 번이라도 있으시죠? 오늘 영상을 시청하신다면 보험 설계사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하면서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하지만 8년차 보험 설계사인 제가 양심 걸고 딱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수많은 보험들 중 제가 가입한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단 하나는 과연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실비보험. 저에게 고객님들께서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제일 먼저 실비보험부터 확인해드리고 있을 정도로 그만큼 우리의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실비보험 말고 내가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보험 특약들 중에서 굳이 없어도 되는 보험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세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보험은 마치 든든한 성벽 같아요.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그런데 이 성벽이 너무 높아질 필요도 없고 굳이 없는 벽까지 쌓아 올릴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무턱대고 보험료를 쏟아붓는 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미래를 망치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저한테 돌아올 득은 단 하나도 없다는 거 다들 아시죠? 오히려 제가 속한 보험업계에서 더 이상의 말은 줄이겠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지갑 공정한 보험에서 지켜드릴 거니까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매달 나가는 고정지출, 그 중에서도 아깝게 세고 있는 보험료를 아주 시원하게 쫙 줄여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보험 설계사인 제가 직접 실손보험 있는데 왜 이런 보험은 필요 없는지 그 비밀을 지금 바로 속 시원하게 파헤쳐 드릴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 공정하고 정확하게 보험 내용을 전달해드리는 8년차 보험 전문가, 여러분들의 든든한 보험 친구, 공정한 보험의 대표 한혜정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양심 고백이라고 표현하면서 사실 보험이 많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솔직하게 설명드렸죠. 그 많은 보험들 중 딱 한 가지만 꼭 준비해야 한다면 단연 실손보험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분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험의 가장 첫 번째 순위로 실손보험을 꼽을 거예요. 그만큼 활용도가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저 역시 상담할 때 가장 먼저 실손보험이 있으신가요? 하고 꼭 확인해드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험이라면 정말 질색팔색하는 분들께도 이것만큼은 꼭 가지고 계세요 라고 강하게 추천하는 게 바로 실손보험이죠. 하지만 아무리 좋다는 실비보험도 분명한 것은 양날의 칼처럼 단점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주식처럼 오르락내리락하는 시장의 흐름처럼 실비보험료도 주기적으로 변동되고 결국 오르기 마련인데요. 5년, 3년, 심지어 1년마다 일정 주기대로 보험료가 오르다 보니 정작 의료비 지출이 많아지는 60대, 70대에서는 예상보다 훨씬 비싸져서 결국 유지를 포기하는 안타까운 상황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또 실비보험은 내가 실제로 지출한 병원비만큼만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자기부담금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내가 낸 돈보다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없는 비례보상 구조라는 점도 기억하셔야 해요. 감기처럼 작은 병은 괜찮지만 암처럼 치료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큰 병에 걸린다면 실비보험만으로는 병원비가 부족할 수 있어서 추가적으로 암보험 같은 진단비를 따로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생각하는 진짜 문제가 시작된다고 봐요. 보험이라는 건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어쩌면 평생 한 번도 못 받고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마치 보험이 확실한 투자 상품이나 적금처럼 무조건 이득을 볼 거라고 생각하고 주변에서 좋다는 이야기에 휩쓸려 무리하게 이것저것 가입하시는 모습을 자주 보곤 합니다. 여러분, 보험은 결코 적금이 아닙니다. 내가 힘들게 번 소중한 돈을 무리하게 보험에 묶어두는 곳은 오히려 여러분의 미래를 방해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는 하나의 소비 지출이라고 바라보고 내 소득과 생활비에 부담 없는 선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보험료를 딱 정하고 가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미 실비보험을 가지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굳이 추가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보험 특약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만 제대로 이해하고 계셔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불필요한 지출을 훨씬 많이 줄일 수 있을 거예요. 보험 설계사인 제가 이렇게 가입하지 마세요 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저에게는 득이 될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이제 다 아시죠? 지난번에 이은 공정한 보험의 양심고백 2탄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지출을 지켜드리기 위해 정말 어렵게 준비한 영상이니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그럼 실비보험이 있다면 굳이 가입할 필요 없는 불필요한 보험 그 첫 번째 바로 상해 입원 일당, 질병 입원 일당 특약입니다. 제가 이 입원 일당 특약을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린 이유는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가장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특약이기 때문이에요. 직접 보험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40세 남성 상해급수 1급 사무직 기준으로 살펴볼게요. 20년 납입의 100세 만기 형태로 만약 아프거나 다쳐서 입원했을 때 하루에 5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다면 매월 6635원이라는 보험료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이걸 1년으로 환산하면 72만 7620원이라는 금액을 보험료로 내게 되는 거죠. 단순히 계산했을 때 연간 14일씩 입원을 한다고 가정해야 내가 낸 보험료와 받게 될 보험료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뜻인데요. 솔직히 과연 우리가 매년 14일씩 입원할 수 있을까요?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2023년 기준 국민 1인당 연간 입원 일수는 겨우 2.7일에 불과한 거 보이시죠? 놀랍지 않은가요? 심지어 2014년부터 지난 10년간의 데이터를 보더라도 연간 입원 일수가 3일을 넘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만 보더라도 과연 매월 수만 원씩 납부하면서 입원 일당 특약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인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보험료라면 다른 필요한 보장을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재정관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예시로 40세 남성 기준으로 볼 때 암 진단비 3천만 원, 뇌혈관 및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각각 1,000만 원씩 구성해도 월 보험료는 56,467원입니다. 한 달에 6만 원이 넘는 입원 일당 보험료보다 오히려 더 저렴하거나 비슷한 수준이죠. 생각해보세요. 1년에 약 73만 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내면서 매년 14일 입원할지 모를 일당을 준비하기보다는 그 돈으로 암이나 뇌혈관 질환처럼 훨씬 크고 치명적인 위험을 대비하는 진단비를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요? 보험은 단순히 이 특약이 좋다, 나쁘다, 혹은 필요하다, 필요 없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해진 한정된 비용 안에서 어떤 보장이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될지 선택하고 집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A라는 보장을 선택하면 B라는 보장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질 텐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실손보험에서 이미 최대 5천만 원까지 입원 의료비를 든든하게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많은 비용을 들여 입원 일당 특약을 추가로 가입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만약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절약하고 싶다면 이 입원 일당 특약을 가장 먼저 정리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려요.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아보험을 준비하시거나 실손보험이 전혀 없는 부모님 세대의 보험을 준비할 때는 입원 일당 특약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 내용은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으니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혹시 궁금해서 못 참겠다 싶으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실비보험 있다면 굳이 가입할 필요 없는 불필요한 보험 그 두 번째는 바로 과다한 수술비 특약입니다. 수술비 특약의 종류는 정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 질병 1에서 5중 수술비 등등 워낙 다양해서 보험 전문가인 저조차도 가끔은 새로운 특약을 마주할 때가 있을 정도입니다. 과연 이 모든 수술비 특약이 우리에게 다 필요할까요? 그렇다고 제가 모든 수술비 보험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단연코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 과도한 수술비라고 말씀드렸듯이 어떤 것이든 지나친 것은 좋지 않다는 말이 있듯이 특히나 소중한
비용이 지출되는 보험에서는 과유불급이 더 크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입원 일당과 마찬가지로 실손보험에서 기본적으로 수술비까지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에 수술비에 굳이 과도한 비용을 지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비 보장을 하나 정도는 더 추가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1에서 5종 수술비를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있어요. 이 1에서 5종 수술비는 과거에는 주로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던 특약이었지만 현재는 손해보험사들에서도 대부분 판매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질병 수술비처럼 특정 질병에 국한되지 않고 수술하는 방식에 따라서 보장 범위를 구분합니다. 이 1에서 5종 수술비는 수술하는 방법에 따라 관열 수술과 비관열 수술로 구분하고 수술 부위나 그 난이도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는 방식의 특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대장 용종 제거 수술부터 규모가 큰 암 수술까지 정말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 수술비 특약 중 딱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1에서 5종 수술비를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그 이상의 과도한 수술비 구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 뇌혈관, 심장질환 같은 3대 질병에 대한 걱정은 가장 크실 텐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원하신다면 뇌혈관 및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정도는 추가로 구성하시는 것도 충분히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실비보험 있다면 굳이 가입할 필요 없는 불필요한 보험, 그 세 번째는 바로 암 관련 특약들입니다. 제가 콕 집어 말씀드리자면 암 관련 특약 중에서도 특히 암 입원 일당과 암 수술비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분당 서울대병원의 통계 자료를 한번 볼까요? 간암의 평균 입원 기간이 5.2일, 대장암은 6일, 위암 6.1일, 췌장암 9.2일, 그리고 갑상선 종양은 겨우 2.2일입니다.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질병 중 하나가 바로 암이잖아요. 그런데 이 통계만 보더라도 암이라는 질병이 장기간 입원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보다 입원 기간이 매우 짧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물론 암의 종류나 환자의 상태, 치료 경과에 따라서는 더 오래 입원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통계를 보면 기대했던 것보다 입원 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이 특징이죠. 그렇다면 단순히 길게 입원하지 않으니 필요 없다라고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 입원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함께 확인해 봐야겠죠. 암 입원 일당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만약 하루 입원했을 때 1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한다면 월 보험료는 약 13,332원입니다. 가장 입원 기간이 길었던 췌장암을 기준으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통계적으로 평균 9.2일이지만 편의상 10일간 입원했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100만 원이죠. 그런데 이 보험료를 딱 10년만 내더라도 이미 납입한 총 보험료는 159만 9,840원이 넘어갑니다. 비교적 입원 기간이 짧았던 간암에 걸려 5일 입원하게 된다면 50만 원을 받는 거고요. 솔직히 이렇게 계산해보니 과연 암 입원 일당 특약이 충분히 가입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월 1만 원 조금 더 들여서 암 진단비 1,000만 원을 가입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거든요. 입원비 명목으로만 받는 것보다 암 진단만 받으면 바로 받을 수 있는 진단비 1,000만 원으로 입원비를 내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암이라는 큰 질병 앞에서 경제적으로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바로 진단비입니다. 그러니 암 입원 일당은 다시 한번 꼼꼼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암 수술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까요? 40세 남성 기준으로 암 수술비 1,000만 원을 보장받으려면 월 보험료가 약 22,970원입니다. 그런데 암 진단비로 1,000만 원을 보장받을 경우 월 보험료는 약 15,800원으로 오히려 진단비가 더 저렴한 경우가 많아요. 신기하죠? 물론 암 수술비는 수술을 받을 때마다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특징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진단비보다 비싸게 책정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암에 걸리면 반드시 수술을 받는 게 아니라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술 대신 항암 치료만 진행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된다면 암 수술비 특약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단순히 수술을 안 하니 필요 없다
그런 이유만은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불필요한 보험 특약들은 대부분 가성비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특약들이에요. 같은 보험료라면 암 수술비 특약보다 요즘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암을 대비할 수 있는 대체 특약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날이 갈수록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과거처럼 진단비나 수술비만으로는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고 부족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요즘 암보험에는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항암 약물 치료 중 단 한 가지 치료만 받더라도 가입 금액만큼 연 1회씩 최대 10년 동안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특약도 있습니다. 정말 스마트해졌죠. 예를 들어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인 특약을 가입했고 만약 3년 동안 표적 항암 치료를 받았다면 매년 1,000만 원씩 총 3,0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또 다른 암이 발생해서 주요 치료를 다시 받게 된다면 그때도 또 다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단 이 특약은 최초 암 발생일로부터 10년간만 보장되니 이 부분은 꼭 참고해주세요. 이처럼 요즘은 단순히 암 진단금만 주거나 수술비만 지급하는 것을 넘어 실제 암 치료 과정에 맞춰 더욱 다양한 특약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무조건 수술비나 입원비 특약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꼼꼼히 살펴보고 내가 내는 보험료 대비 나에게 좀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특약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없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실비보험 있다면 굳이 가입할 필요 없는 불필요한 보험. 그 네 번째는 바로 상해보험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상해와 관련된 보험은 특히나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서 걸려오는 전화나 권유를 통해 가입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더라고요.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비싸지 않다고 느껴져서 한 달에 2, 3만 원씩 부담 없이 상해보험을 따로 가입하시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무직이나 주부처럼 외부 활동이 많지 않고 위험도가 낮은 직군에 계신 분들도 가입하시는 경우를 꽤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일상생활에서 위험도가 낮은 사무직, 공무원 등 상해급수 1급이신 분들은 굳이 상해보험을 별도로 가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앞서 말씀드린 특약들과 마찬가지로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점 때문이죠. 예를 들어 골절 진단비 5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매월 4,92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20년 동안 납입한다고 가정하면 총 118만 800원의 보험료가 발생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과연 골절을 보험으로 굳이 대비해야 할 만큼의 큰 위험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50만 원이라는 돈도 큰 돈이어서 몸이 아픈 상황에서 보험금을 받으면 기분이 좋을 수는 있죠. 없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받으면 기분 좋은 특약, 저는 딱 거기까지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특약들이 하나 둘 추가되면서 결국은 매월 나가는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보험증권을 한번 살펴보세요. 혹시 내가 받는 보험금이 100만 원도 되지 않는 특약들이 이렇게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건 아닌지 말이죠. 제 기준에서는 100만 원 미만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소액 특약들만 잘 정리해도 매월 보험료를 정말 많이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런 소액 특약들이 나에게 꼭 필요한지 이번 기회에 한 번쯤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하시는 일에 따라서 상해보험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운수업 종사자분들이나 건설 현장 등 몸을 쓰는 일을 하시는 근로자분들처럼 상대적으로 더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직종에 계신 분들은 상해보험을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는 가성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필요한 보장이 되는 거죠. 건강보험에 20년 납 100세 만기 형태로 상해특약을 넣기보다는 오히려 운전자 보험에 상해특약을 20년 만기 형태로 추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급 사무직 분들의 경우도 이런 방식으로 운전자 보험과 함께 준비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에요. 운전자 보험은 보통 최소 보험료가 10,000원 정도인데 운전자 특약만 추가할 경우 10,000원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있잖아요. 굳이 얼마 안 되는 돈을 별도로 적립하는 것보다 남는 금액으로 상해 특약을 추가한다면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화재보험이 필요하신 분들은 운전자 보험을 상해보험, 화재보험을 한 번에 준비하는 복합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오늘 우리는 실비보험이 있다면 굳이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보험, 즉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특약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실비보험이 있다면 입원 치료비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큰 위험에 대한 기본적인 대비는 충분히 되어 있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추가하는 특약들은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조율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공정한 보험에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결코 무조건 잘못된 선택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었던 점은 바로 이겁니다. 만약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합리적으로 그리고 보다 적은 비용으로 보험을 효율적으로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제가 언급한 특약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고려해 보시라는 거죠. 물론 매달 100만 원의 보험료를 부담 없이 낼 수 있다면 모든 특약을 다 가입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험 외에도 돈 쓸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보험은 적금이 아니라 불확실성 위험에 대한 지출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의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꼭 필요한 것은 잘 유지하고 이제는 불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것들은 과감히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을 봤는데도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댓글이나 우측 상단 연락처로 메시지, 전화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의 상황에 맞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 여러분의 보험 관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주변 분들에게도 이 영상 널리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공정한 보험에서는 불필요한 보험에 대한 부담은 줄이고 최소한의 보험으로 최대의 든든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30여 개 이상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러 회사들을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통해 분석해서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비교 설계 및 약관 분석을 통해 고객님들께 최상의 도움을 드리고 있고 현재 고객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한 조언 및 전반적인 관리까지도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